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태경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이태경이겠네요. 읽어볼게요. 진사가 이태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나 보네요. 경성남산 및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연접한 다른 뜻 보시고 한 채의 작은 초가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요. 낮이면 남산에 밭갈기하고 밤이면 고인의 글을 상고하고 주경 야독을 하였네요. 그나마 한가할 때는 고기를 낚아서 노모에게 지극히 봉양하고 효성이 지극하는 유교적 가치에 충실하였습니다. 심씨는 부인입니다. 진사의 부인입니다. 한결같이 품팔이로 시어머니에게 지극히 봉양하더니 참 착한 부부네요. 금년 같이 특별한 해 궁춘하여 그냥 단어 뜻 쭉 보시면 되고 월 초에 80노모 우연히 병을 얻어 진사가 천가지 만가지로 이거 조금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네요. 천가지 만가지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빌면서 노무 완후 쾌히 회복하시를 발언하고 부인은 아까 나왔었던 심씨겠죠. 좋은 약을 구해 시중을 들리면서 회춘하시기를. 여기서 회춘한다라는 게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빌어본들 하늘에 매겨준 수명을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 이것은 누구 생각이죠? 서술자의 생각이죠. 편집자적 논평. 어찌할 수 없다. 운명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늘의 뜻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돌아가셨다라는 소리겠네요. 불과 5, 6,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진사는 머리맡에 앉아 통곡하고 심씨는 발치에서 통곡하니 곡성이 진동하였다. 어느 노비가 있어서 죽반을 권하며 어느 일가천척이 있어서 초종례를 염려해 주겠는가.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을 반복한 것인데 노비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어서 초종례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장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걱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불과 3일에 이르러 힘이 다하여 곡성도 내지 못하고 힘이 다하여 부부 엎어졌는데 비몽사몽간에 부친이 그럼 이제 부친이 진사의 아버지인데 부친도 돌아가셨다라는 거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에 나와서 꿈에 나와서 흐름 파악됐나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희들이 이러하다가 노모의 초상을 초종례입니다. 잘 치르지 못하고 불효를 면치 못하리라. 그리 말고 집안을 뒤져보며 두홉 양식이 있을 것이니 죽이나 끓여 먹고 자학동 오흥대감댁을 찾아가며 자인이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하시건을 진사 놀라 깨워 부인을 깨워 방금 그 이야기를 하더니 부부의 꿈이 똑같았다. 그러면 이제 심씨의 입장에서는 꿈속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방금 그 말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일어나 부엌에 가서 뒤져보니 과연 꿈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두 홉이 있고 갱죽을 끓여 먹고 진사가 부인에게 하는 말씀이 부인은 어머님 신체를 모시고 몸을 보존하소서. 몽사가 비록 허사이기는 하나 이 죄인은 자학동으로 가보리라. 그러면 나만 가겠다 이겁니다. 혼자 가겠다 이 말이겠죠. 만일 일가친척을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죄인은 일신을 팔아서라도 초종례를 마치겠다. 내 몸을 팔겠다.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심씨이 대답하기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대 심상서의 따님이요 현재의 전라감세 귀한 여시가 그러면 양반입니다. 사대부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렇지 어떻게 방비가 될 수 있겠느냐. 여자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나 혼자 가겠다라고 했더니 해 가는데 다리 가고 부창부수 이거죠. 삼종의 다른 뜻 보시고 떳떳한 바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심씨가 가겠다고 하며 따라 나섰다. 진사가 마지 못하여 밖에 나와 방문을 잠그고 부부 손을 이끌고 자학동을 찾아가니 꿈에서 이야기처럼 자학동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문 밖에 숨은 군사만이 있었다. 군인들이 있었네요. 군사가 대하여 말하기를 이 댁이 오흥대감댁입니까? 그렇다. 잠깐 대감을 배웠고 신원할 말씀이 있사오니 됐습니까? 너는 어느 뉘댁 비복
종이라고 여긴 겁니다.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진사가 신분을 숨기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소인은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는 구대 진사 때 비복이 온데, 거짓말이죠. 신분을 속이는 거죠. 진사님 금년 같은 별형 궁춘에 80노모님 초상을 당하시오. 요건 진짜입니다. 됐습니까? 앞에 신분은 속인 거죠. 대감이 본래 적선하기를 좋아하는지라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고 하든가 50냥이면 넉덩키 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충노 충비로구나. 이렇게 좋은 노비라고 말을 한 거죠.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네 상전에 초종양례같이 치른 후에 와라. 돈을 먼저 준 겁니다. 진사는 대감이 준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을 치르러 떠나고, 부인은 대감이 집에 나가 노미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본래 신분이 밝혀진 거죠. 됐습니까? 대감은 그 길로 왕에 달려가 왕에게 달려가 엎드려 말하기를, 소신이 천한 나이를 먹어서 조정에도 응당 추잡한 일만 알 것이니 집으로 물러가겠다. 좀 뜬금없습니다. 신분이 밝혀졌는데 갑자기 왕 앞에서 추잡한 일만 알 것 같다.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경이 무슨 추잡한 일이 있어서 거짓 칭탈하라는 거, 왜 그런 핑계를 다르냐, 무슨 말이냐 말을 합니다. 신이 어두워 전라도 남원에 거한 구대 진사 이태경을 몰라보고, 주인공인 진사 이 사람을 몰라보고 천사의 노복으로 몇 달 부렸사오니, 신분을 몰라보고 노복으로 부렸다라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해서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의 말을 짐이 전혀 모르겠구나. 다시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태경이 금년에 배랑 궁춘에 80노무의 초상을 당해 연습제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저희 내외에게 팔려온 것을 신이 아득히 몰라보고 몇 달 부렸사옵니다. 신은 제가 이만저만 아니오니 이제 상달하나이다. 물러나겠다. 전하가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태경의 효성은 짐도 몰랐거든 경이 어찌할리요. 짐이 구중궁궐에 깊이 처하여 민간의 적자와 백성이 이같이 빈곤에 빠져 있어도 아득히 몰랐으니 이는 경의 죄도 아니요 태경의 죄도 아니요 나의 탓이다. 아우 임금 착하네. 수원수괄이요 라고 하면서 이태경에게 상을 내리면서 수록 부분은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수록 부분을 정리해 보았고, 전체 줄거리 중요하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